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이 10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짧은 공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 시황 일주일이 좀 상당히 좀 낙폭이 깊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황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하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다시 들어가야 될 곳인가, 혹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타임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공지는 별건 아니고요. 그겁니다. 저희가 그 보통 매매를 2시에서 한 3시 요 사이 때 딱 한 번 정도 요때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요때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근데 이렇게 시장이 빠지거나 뭐 좀 이럴 때는 혹시라도, 그러니까 저희 회원께서는 이제 혹시 무슨 어떤 매도 문자가 나오려나, 혹은 뭐 어떤 혹시 뭐 매수 문자가 오려나 하고서 요 시간대에 상당히 좀 집중해서 좀 보신다고 해요. 뭐냐면 그 그러니까 뭐 누가 문자라도 올까, 그러니까 상당히 문자에 예민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요때 뭔가를 하게 되면 요때 이제 문자로 이제 안내를 드리긴 해서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해소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만약에 한 2시에서 한 3시경쯤에 어떠한 대응이 없다면, 어떤 매매에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없다면 당연히 문자는 가지 않을 테고, 다만 오늘 대응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일단은 카페에다가는 아주 간략하게라도 오늘은 뭐 아무 대응 없이 뭐 매수나 매도 없이 가겠습니다라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어차피 그 카페가 저희는 비공개 카페이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카페이고, 다만 그 카페를 가입했으면 이제 알림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알림 설정하는 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카페에서 올라가는 글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문자처럼 이렇게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자로 뭐 이렇게 매수 매도 관련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문자로 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그날에 무언가 어떤 일정이 없다라는 것 자체도 좀 카페에 올리려고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혹시 이게 불안해하실까봐 혹시라도, 그래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한번 좀 볼게요. 시장을 잠깐 보면 주간 차트로 볼게요. 주간 차트에서 보면 이 주간 차트를 조금만 더 길게 볼게요. 이거 좀 너무 기네요. 뭐 요 정도 잘라서 요 정도로만 보면은 지나고 나보면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항상. 근데 이게 보면은 빠졌다가 오르고 또 빠졌다가 오르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무언가가 있죠. 최근에는 이렇게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렇죠? 상당히 좀 깊었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이 어떠한 하락의 이 채널이 상당히 깊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하락의 채널이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 하죠. 근데 뭐 본격적인 시황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주식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뭐냐면 주식 투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복
반복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또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이게 매번 반복되거든요. 단 한 번도 반복이 안 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추세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러한 어떤 추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어떤 상승 추세를 만드느냐 아니냐라는 것, 그리고 다시 이 상승 추세를 깨고 하락 추세로 접어드느냐라는 것, 다시 또 한 번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하락 추세를, 이 하락 채널을 깨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인 거지. 사실 상승과 하락 이런 반복은 항상 있는 일 같아요. 반복적인 일은. 근데 이런 반복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원칙이 흔들린다거나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오히려 다음번 매매에 있어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반복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죠. 어떤 매수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매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매수가 있었을 것이고 다시 어떤 분산이 나와서 빠질 때 또 매도를 했을 것이고 또 다시 그날이 나와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이제 빠진 것은 뭐냐면 매수하고 났을 때도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고민이라든지 어떤 반성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생각의 시간인데요. 뭐냐면 사실 매수하기 전에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 매수 이전에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매도도 매도하기 전에 이루어지기도 하겠죠. 근데 보통 매수하고 나서도 저는 다시 한번 매도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한 번씩은 고민 혹은 반성 뭐 혹은 뭐 적어 놓는다든지 주식 노트에 뭐 무언가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좀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과정 없이 매수 매도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면 저는 아무것도 어떤 주식으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큰 하락장에서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했고 지수의 어떤 좀 무서움이라든지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공부하게 됐고요.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통화할 때 이제 회원분들이 저한테 이래요. 나는 사실 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란 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니까요. 시간이 꽉 짜여 있고, 자영업이라고 해도 사실 자영업 어떤 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찾으면 계속 나오는 것이 역시 또 자영업이고 사업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주식시장에서 중간중간에 어떠한 고민이나 반성의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도 실력은 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반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해, 그러니까 저는 업무가 이렇게 되겠죠. 보통 8시부터 9시까지는 오전에 보통 시황을 쓰죠.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카페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시황을 그날 하루 그 전에 뭐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을 시황을 쓰고 9시부터 한 11시까지는 이제 그날 나오는 어떤 리포트라든지 종목들의 동향들을 좀 많이 보죠. 그리고 1시까지 밥을 먹고 1시에서 다시 3시 반까지 시장을 또 보죠. 그 3시 반 그러니까 2시에서 한 3시 사이에는 트레이딩을 할 일이 있으면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4시까지 잠깐 쉬었다가 4시에서 5시까지 또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뭐 5시에서 6시에는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맨날 이제 새로운 어떠한 정보나 이슈들을 보는데 시간을 쏟지 저에게 드리는 시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이 정도 계속 공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5시 새벽 5시에서 아이고 새벽 5시에서 8시 사이 요때 3시간 그 퇴근하고 싶고 저녁 먹고 나서 자기 전까지 한 2시간 이 정도입니다. 저는 하루에 제가 업무 이외에 제가 더 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이 많으면 5시간이라고 봐요. 저한테는. 근데 이 온전하게 3시간, 2시간, 이 5시간은 잘 활용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퇴근 이후에 2시간은 뭐 가끔 TV도 본다거나 뭐 영화도 본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어떤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런 시간도 중간중간에 막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전 3시간도 사실 100%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일단 저녁과 오전 시간에서의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을 당연히 지금 삼성 갤럭시 S7을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이제는 휴대폰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문자 전화만 되는 것으로. 왜냐면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고 너무 제 삶에 너무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근데 막상 핸드폰으로 보는 어떤 그 정보들이 사실 어떤 큰 어떤 무언가는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무언가도 없고, 만약에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노트북으로 보면 될 것이고, 그래서 뭐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는 제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핸드폰을 휴대폰으로 일단 바꿔서 예전에는 화장실 갈 때도 항상 책을 들고 갔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제 자신이 제가 봐도 상당히 좀 한심해 볼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항상 핸드폰을 보고. 근데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예전에 영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이 안 됐었거든요. 지하철에서는 핸드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책을 보는 모습이 참 전 색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책을 펴서 보고 혹은 아마존 킨들 있잖아요. 전자도서 그걸로 모두 이렇게 책을 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였었는데요. 갑자기 좀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내용이 일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역시 9시부터 한 6시까지는 8시부터네요. 어떻게 보니까 8시부터 6시까지는 주식 관련한 업무를 하는데 사실 이 업무로 실력이 늘거나 뭔가 이렇게 확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를 보고 분류하고 이런 작업들인 것이지 실력이 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실력이 늘진 않아요. 이 시간 안에는 일과 시간 안에는 그러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새벽과 퇴근 이후의 저녁. 근데 이 시간을 조금 더 온전하게 늘리기 위해서 일단 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환경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에 핸드폰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어차피 핸드폰도 오래돼서 아직은 새 거 같긴 한데 좀 아깝긴 해도 일단은 휴대폰으로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해보려고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2018년도에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분명히 주식시장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것이 추세가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이 추세만 결정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인데, 여기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 자신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너무 좀 제 자신에게 좀 한심하다라는 혹은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서 아마 손실 본 분들이 시장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손실의 개념을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좀 바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이번 시장 요 하락장에서 한 5% 정도의 손실, 즉 한 5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다 라고 한다면, 나 이번 시장에서 500 손해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5% 손해봤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금액이 크든 작든 저는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왜 이런 연습이 필요하냐면, 사실 이런 연습은 소액 투자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해야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부터 시작했을 때 나 오늘 10만 원 벌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 오늘 1% 오늘이라고 하면 너무 단기 같으니까요. 나 이번 달에 계좌가 2% 늘었어 혹은 뭐 1% 늘었어, 이렇게 퍼센트로 처음부터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1,000만 원인 사람이 투자금을 늘려서 1억을 투자했을 때 달라요, 느낌이. 예를 들어서 나 1% 손실 났어라고 했을 때 10만 원 손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 손실이면 100만 원인 거죠. 1%, 그쵸?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활하는데 혹은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있어서 한 5% 손실, 한 달에 계좌가 한 5% 손실이 나는데, 만약에 1억 투자한 사람이 한 달에 5% 손실이면 한 500이잖아요. 이 500이라는 돈이 나에게 너무 못 견딜 정도로 힘든 금액이다라고 하면 1억을 투자한 것이 좀 많은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고, 근데 이 돈 단위로 하면 사실 사람이 그 심리가 이게 잘 변하지가 않아요.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게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으로 보지 마시고 퍼센트로 항상 체크하는 것이 심리에서 좀 덜 흔들릴 것이고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을 잘 전달은 못한 것 같은데요. 돈이 아닌 퍼센트로 항상 수익률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1,000만 원 했을 때에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했던 사람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던 사람이라면 1억으로 투자했을 때나 뭐 10억으로 투자했을 때나 안정적으로 계속 똑같이 그 심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에서 아마 그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가장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혹은 수익률의 손실보다는 심리에 못 이기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뭐 어떤 대출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가 더 흔들리죠, 보통.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시황을 일단은 좀 보면, 일단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시황은 좀 복합적인 이유가 많죠.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던 건 국채 수익률의 어떤 상승. 그렇죠? 아마 모든 TV를 틀거나 이러면 다 이야기를 할 거야, 아마. 금리 상승, 뭐 유가 상승,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이유들, 그 금리가 상승한다거나 어떤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사실 저는 최근에 이런 하락은
어떤 복합적인 거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는 으뜸은 실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됐든 수익률이 오르든 유가가 오르든 뭐가 됐든 귀결되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거든요. 금리가 올랐을 때 회사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담되는 금리인 것이냐, 유가란 것이 회사의 어떤 채산성을 높이는데 부담되는 가격 단위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으로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실적이 4분기 혹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지는 않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그 우려감이 지금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뭐 기업 실적에 대한 악화도 있겠지만 아직 무역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관세 25% 부과에 대한 어떠한 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렇게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GDP 70%,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에서의 그 소비자, 미국 개인들 소비자들에게 분명히 피해가 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좀 반영한 것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주가 급등, 어제 급락에 이어서 급등한 것이 웃을 수만은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환율, 달러 강세까지도 신흥국에는 좋은 입장은 아니죠. 근데 오히려 이제 달러는 주간 차트로 만약에 달러 인덱스 차트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조금 이제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최근에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의 어떤 원인 빌미를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하락장들을 보면 이제는 이런 것이죠. 시장이 이 하락했던 어떤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사실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복합적이고 거기에 심리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막상 반등이 나오면 어떤 이유인 이 하락의 원인 중에 무언가가 제거됐을 때 반등이 나온다면 그것이 주 하락의 원인이었구나라고 뒤늦게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 소설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월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합니다. 관심 종목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가총액 1등부터 맨 마지막까지 싹 다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예전에는 한 1, 2주에 한 번씩은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2주나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봐서 매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돼 있겠죠. 저의 어떤 그 관심 종목에는 10월 관심 종목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최대한 저는 50개 정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관심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 실적 관심이라고 써 있고, 또 하나의 칸에는 10월 관심 종목 해서 차트. 그러니까 차트로서 관심이 가는 종목이 있고, 실적으로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일단 요거는 빼고, 요것을 먼저 말하면, 이렇습니다. 최근 한 2년 정도는 관심 종목이 한 20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200개에서 뭐 보통 넘었던 것 같아서 50개로 줄이는 게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10월 관심 종목 제 거를 지금 보면 한 2, 3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 30개도
좀 여유 있게 담아둔 것 같아요. 칼같이 실적으로 자른 것보다는 조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실적치보다는 좀 좋아질 거야라는 어떤 예상 기대치가 있으면 넣어놓은 것. 근데 이 정도 돼요. 이 정도는 예전에 이 횡보장 박스 피었었을 때보다도 훨씬 못하는 관심 종목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라고 할까요? 실적이 안 좋아지는구나를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좀 고민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금리 이야기, 국제 수익률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리고 뭐 사실 하락할 때는 사실 그 원인을 알기 힘들다라는 것이 일단 제 입장인 것이고, 지수가 오히려 그 많은 복합적인 원인들을 가장 빠르게 표현해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를 언제나 항상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마지막에는 종목 이야기도 좀 해볼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생각이 좀 있겠죠. 이거를 한번 일간 차트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간 차트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정신없네요. 그냥 주간 차트로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시장이 상승 하락이 어떤 추세선을 빼고 그냥 상승 하락을 정해 놓을게요. 이것을 이렇게 우상향하게 그리면 상승 추세인 거고, 우하향하게 그리면 하락 추세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추세라는 것을 없애고 변동성만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시장에서 분명히 어떤 그날, 근데 어떨 때는 그날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분산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다시 그날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어떤 과정들이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매번 좀 성장해 나가자라는 이런 것이긴 하겠지만, 이런 고민을 하죠. 지금이 그러면 다시 들어갈 때인가라는 것.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시장이 분산이 나왔고 분산이 나왔고 시장이 빠졌고 빠지는 과정인데, 사실 이 과정 안에 있다라고 봐요. 이 안에. 왜냐면 아직 그날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눌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실적이 좋은 종목이어서 좀 추세를 보기 위해서 홀딩한 사람이라면, 일단 보유하는 것이 일단은 보유한다라는 일단 개념이고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건 바로 이따가 얘기하고 하고, 만약에 나는 물량이 다 매도했기 때문에 없어, 난 신규로 들어가야 돼 하는 사람은 그날이 나오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런 거죠. 그날이 나와서 매수를 진행하고 분산이 나와서 매도를 진행하고 다시 그날이 나오면 매수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끊었다면 그날이 나오기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라든지 어떤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조금 관망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수가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만약에 가상의 선을 이렇게 한번 거볼게요. 이렇게 거서 만약에 반등을 하는데 반등 실패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물량을 다 일단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돌파를 했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꺾일 것 같다라고 그러면 또 그때는 이제 여기서라도 물량을 줄이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보유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손실이 있을 거니까요. 저는 그 정리하는 관점에서 봐야겠다. 이것이 이렇게 온 것이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이 아직은 들지 않아요. 이유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미국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 이 당시 때는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었잖아요. 상장사들이. 그것이 아닌 어떤, 파동은 이런 파동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조금 더 줄여볼까요? 이렇게 본다면, 이런 구간은 실적이 늘지 않았었거든요. 그닥. 그래서 이런 횡보가 나왔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방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서 위로 팔고 이런 전략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장세가 보통 실적이 정체되는 구간이 보통 박스피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런 구간은 수익도 좀 짧게 수익을 좀 짧게 생각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어떤 분할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손절도 짧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좀 하단에서 분할 매매를 했다면 사실 손절의 의미가 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분할 매수하는 그 금액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위로 간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좀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알 거예요. 이때는 실적이 좀 정체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상하단 매매가 적당했을 것이고, 이때는 상장사들의 매출이 껑충껑충 뛰었잖아요. 이때는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죠. 계속 돌파할 때마다, 상승할 때마다 물량을 쌓아나가는 이런 과정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하락장으로 왔고, 이 하락장이 더 빠질지 아니면 이렇게 횡보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건 우상향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 눈에 띌 정도로 뭔가 확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뭐 하락장이거나 횡보장. 그렇다면 반등하고 일정 부분의 어떠한 볼린저 밴드를 설정해서 20일짜리 볼린저를 보든지 50일, 80일, 100일 여러 가지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정한 일정 볼린저 밴드 어떤 무언가에, 혹은 내가 생각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사람들의 평균 단가에서의 어떤 심리 구간의 상단치인 이런 구간에서는 물량을 줄이는 돌파 매매가 아닌 이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락하고 있던 것이 반등을 한다면 여기서 물량을 더 실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줄이고, 오히려 빠질 때 물량을 더 실고, 오르면 물량을 줄이고, 뭐 이런 것이 반복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눠볼게요. 이런 장세는 우상향하는 장세와 횡보하는 장세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매매하는 방식이. 이럴 때는 밑으로 갈수록 분할 매매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실렸을 것이고, 위로 가면 물량을 실지 않거나 이익 실현하는 거. 이때는 계속 우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때마다, 고점 돌파할 때마다 계속 물량을 실을 수 있다라는 거.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장이 반등이 상당히 반갑고, 하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겠다. 그리고 오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보유자라면 지금을 활용해서 이제 손실 본 걸 만회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것, 그리고 신규 매수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좀 대부분 상승했죠, 오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최근에도 그랬고 이랬습니다. 그 하락이 자꾸 길어지니까 무조건 V자 반등 혹은 저점 매수라는 것을 아주 기계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두 번은 맞힐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두 번 맞췄을 때 그 봐 내가 한 말이 맞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상승하지? 뭐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한두 번 맞힐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꾸 어떤 위험한 매매, 벼랑 끝에 선 매매는 한 번 스텝이 꼬이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닥을 맞추고 고점을 맞추는 것이 사실 뭐 아주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하고 적당할 때 이익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미숙한 점이 있지만 노력을 하려고 이번에 조금 다짐도 했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시장은 참 대단하구나. 그 어떤 뉴스보다 정확하고 빠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순서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것입니다. 삼성 SDI,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저는 추가 매수로서 계속 뭐 추세를 보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거의 대부분의 어떤 리포트나 예측치들이 내년 혹은 4분기부터 혹은 내년부터는 다 꺾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실적이. 그러면 실적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삼성 SDI는 오히려 반대예요. 아주 많은 숫자의 어떤 예측치들이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쪽이 많아요.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쪽. 그리고 어떤 배터리 쪽에서는 대장주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삼성 SDI는 좋은 구간에 혹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꼭 물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쪽으로도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상승으로 보는 듯한 이런 모습이고요. 신라젠도 반등을 많이 했죠. 최근에 조금 빠지고 있다가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의 임상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것들, 신라젠이나 HLB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대표적이긴 한데요. 저는 좀 손이 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인삼 상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혹시 벌써 다 반영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은 사실 저는 선호하는 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전기차 쪽, 화장품 쪽 오늘 일일이 조금 보면 이런 종목들이 좀 좋았어요. 일단은 삼성 SDI가 일단은 좋았고요. 이거 말고도 전기차 관련된 쪽은 대부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중장기로 더 볼 수 있겠다. 계속 좀 봐야 되는 이런 것이다. 특히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신흥 SEC나 이런 쪽은 아주 훌륭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도 코스맥스가 좀 반등을 했는데요. 일단 뭐 낙폭에 대한 어떤 반작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호텔신라라든지 이쪽도 좀 기분 좋은 어떤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반등한 것 중에서도 제가 관심이 좀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저는 신라젠이나 어떤 HLB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제가 관심 있는 쪽은 아미코젠과 시젠, 케어젠. 근데 시젠만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아주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케어젠 오늘 자리는 매우 마음에 들 정도로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가
펄어비스도 역시 계속 보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문의가 많이 와요. 뭐 어디서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라젠, HLB를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도 본의 아니게 저랑 취향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얘네들은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얘네들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저의 관심 쪽은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들이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훌륭한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변동성에 관련한 변동성 지수를 조금 보여드렸었는데요. 오전 시황에서 일단은 이 변동성 지표를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뒤집어서 봤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요 모습이 과거의 이런 모습처럼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일단은 오늘 꺾였다 하락하고 있던 게 아침에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탁 방향을 좀 틀었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요. 일단 보조 지표들도 약간씩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확실한 거는 여기 이 초록선이 방향을 꺾어줘야지 안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방향이 한 번은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짧게라도 전환이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하락하고 있던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서는 반등을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라인이 이제는 조금 선들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라인이 될 것 같아요. 2360 정도가 60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여기를 이때 돌파를 못한다면 물량을 줄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 2500포인트 미만이니까요. 2490포인트 정도 요 언저리까지 또 반등을 하는지 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반등 깨고서 추세적으로 막 날아갈까라고는 사실 아직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실적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막혀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두 번째 여기를 반등해서 깨고 여기에서 꺾여서 다시 내려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매물대가 계속 많이 쌓여 있다라고 느끼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하락 안에 있는 구간들에서 매매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평소에 나는 이런 상승장일 때 평소에 나는 5개 종목을 했다면 이렇게 하락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분산해서 한 10개 정도의 종목으로 분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할 것이고 이 분산할 때도 분할 매매를 하는 것 역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의 시장에 대한 어떤 것은 아직은 반등이라는 생각을 기술적 반등 혹은 수급에 의한 반등 뭐 이 정도로 보고요. 추세를 벌써 추세가 잡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역시도 긴장하면서 좀 봐야 될 것이고 분명히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락은 꽤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급등락. 그래서 신규 매수자들은 그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주 고생 정말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